당신이 믿었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했던 가족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배신당하고 자신의 존재 이유마저 송두리째 부정당한 사람. 바로 이곳에 화려한 날들 속 비운의 주인공, 지은호가 있습니다. 어젯밤, 지은호는 친남 동생 지강호의 입을 통해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핏줄이 아닌 인연으로 엮인 가족, 그리고 그 비밀을 평생 숨겨온 양어머니 정순이. 지은호의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길 위에 버려진 지은호. 그녀는 절망의 끝에서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후원자, 고성이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고성이가 지은호를 낳자마자 버렸던 비정한 친어머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가장 다정한 얼굴 뒤에 가장 잔인한 계획을 숨긴 친어머니. 과연 그녀는 상처 입은 딸의 구원자가 될까요? 아니면 파괴자가 될까요? 오늘 지은호의 인생을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예측할 수 없는 다음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화려한 날들 11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세상이 무너진다는 건 어쩌면 이런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서류 한 장이 일으키는 바스락거림, 그 종이보다 얇디얇은 믿음이 찢어지는 소리 말이죠. 지강호가 내민 서류 위에는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글자를 읽고도 한참 동안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마치 외국어를 보는 사람처럼 낯선 단어의 조합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지강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잔인할 만큼 명확했습니다. 누나가 왜 우리 누나가 아니야?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다 뭐였는데 이게 다 뭐냐고. 지강호의 목소리엔 배신감과 원망, 그리고 아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에게 지은호는 단순한 누나 그 이상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풍비박산난 집안을 일으켜 세운 가장이었고 철없는 동생의 빚까지 묵묵히 갚아주던 버팀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한 어린 동생의 분노는 칼날이 되어 지은호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지은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죠. 미안하다라고 해야 할까요? 나도 몰랐다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말을 해도 변명이 될 것만 같았고 상처만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지은호는 도망치듯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심장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지은호는 퀭한 얼굴로 맘대로 집 공사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죠. 이지혁은 그런 지은호를 보자마자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평소에 당당하고 씩씩하던 지은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거든요. 지 실장, 오늘 상태 안 좋아 보이는데 일은 내일 나와서. 아니요. 괜찮아요. 일해야죠. 지은호는 이지혁의 말을 차갑게 끊어내고는 억지로 일에 몰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의 일로 가득 차 있었죠. 망치질 소리마저 지강호의 원망 섞인 목소리로 들리는 듯했습니다. 결국 사소한 실수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재 발주를 잘못 넣거나 작업 지시를 엉뚱하게 내리는 등 평소에 지은호답지 않은 모습이었죠. 그때 현장을 둘러보던 이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 페인트 색상, 우리가 어제 합의한 거랑 다른데. 지은호는 그제야 자신이 잘못된 색상 코드를 전달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순간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죠. 그래서요. 지금 나 하나 실수한 거 가지고 트집 잡는 거예요? 이 대표님은 얼마나 완벽해서. 날카로운 지은호의 반응에 현장 인부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이지혁은 잠시 지은호를 바라보다가 인부들을 향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리고는 지은호의 팔목을 잡고 현장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너 무슨 일 있냐? 상관없잖아요. 우린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인데 이 대표님이 내 사적인 일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비즈니스 파트너가 지금 공사를 망치고 있잖아. 말해. 무슨 일인데? 이지혁의 집요한 추궁에 결국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족에게 버려졌다는 사실,
자신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공포감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미워했던 이지혁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만 겁니다. 이지혁은 당황했지만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그의 서툰 위로는 오히려 지은호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왜 하필 이 사람 앞에서 라는 자괴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댈 곳이 있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서 박성재가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걱정되어 현장에 들렀다가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지은호의 눈물,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는 이지혁의 복잡한 눈빛. 박성재는 직감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비즈니스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의 얼굴에는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편 지은호가 집을 나간 후 어머니 정순이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였습니다. 영업이 끝난 식당 테이블에 마주 앉은 정순이와 지강호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정순이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죄책감에 젖은 행주로 멀쩡한 테이블만 하염없이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이제야 겨우 식당으로 내려온 참이었죠. 어떻게 나한테 평생을 속일 수가 있어? 지강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그 물음에 정순이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녀는 끝내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에 지강호는 더 큰 배신감을 느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내가 그렇게 못 믿어왔어. 그럼 그동안 우리 가족 전부 다 연극이었던 거야? 나만 빼고 다 아는 비밀이었냐고. 강호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때가 되면 언젠가 내가 철들면 말해주려고 했어. 정말이야. 철들면. 그게 언제인데. 그럼 누나는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던 거 동정이었어? 아니야. 은호는 내 누나 맞아. 엄마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가슴으로 낳은 내 딸이고 세상 누구보다 널 아끼는 내 유일한 누나야. 이 소란 속에서 가장 차분한 사람은 역설적으로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있는 고성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 실장, 나예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너무나도 시기적절한 전화였죠. 가장 힘든 순간에 들려오는 다정한 목소리에 지은호는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차마 가족 이야기는 꺼내지 못하고 일이 힘들어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고성이는 그런 지은호를 미술관으로 불렀습니다. 미술관에서 마주 앉은 고성이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람한테 상처받았구나. 지 실장 눈에 그렇게 쓰여있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지은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이겨내고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는 이야기였죠. 물론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지은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묘하게 각색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지 실장을 보면 꼭 내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 강단 있고 실력 있고 그래서 더 마음이 쓰이나 봐. 힘들면 언제든 나한테 기대요. 내가 힘이 되어줄게. 고성이는 지은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늘 자신이 누군가를 지켜줘야만 했는데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말하는 그 온기가 낯설면서도 너무나도 달콤하게 느껴졌던 거죠. 지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고성이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가 자리를 뜬 후 고성이의 얼굴에서는 온화한 미소가 사라지고 냉혹한 표정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때가 된 것 같아. 지 실장 아버지, 지충배 사장이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땅. 이제 그걸 미끼로 쓸 거야. 그 아이는 결국 제 발로 내 계획 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될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는 알겠습니다. 이 사장님. 하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성이의 눈빛은 자신의 딸을 가장 잔인한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계획에 대한 확신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이지화는 박영라의 화실 앞에서 잠복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영라의 주변을 맴도는 스토커의 존재를 확인했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늦은 밤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영라의 뒤를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환은 조용히 그 뒤를 밟았습니다. 남자가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영라의 앞을 막아서려는 순간 이지환이 번개처럼 나타나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놀란 영라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지환의 압도적인 힘에 스토커는 금세 제압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영라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지환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지환씨 아니 오빠. 영라의 입에서 나온 오빠라는 말에 무뚝뚝하던 이지환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늘 티격태격했지만 위험한 순간에 자신을 지켜준 든든한 모습에 영라의 마음도 완전히 열리고 만 것이죠.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설레는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맘대로 집 현장. 그날 저녁 아무도 없는 텅 빈 공사 현장에 지은호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았고 갈 곳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때 이지혁이 조용히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캔커피 2개가 들려 있었죠. 이지혁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캔커피 하나를 건네고 그녀의 옆에 앉았을 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그 침묵이 지은호에게는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커피가 아니라 따뜻한 커피를 사온 이지혁의 작은 배려가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을 아주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따뜻한 커피캔을 손에 꼭 쥔 채 어둠이 내린 공사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텅 빈 공간이 마치 길을 잃은 자신의 인생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누나가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지은호, 나 자신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결심한 지은호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이지혁의 눈빛 속에도 과거의 연민이나 현재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향한 감정과는 다른 새로운 무언가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짜놓은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두 사람은 이제 막 서로에게 유일한 구원이자 가장 깊은 상처가 될 운명의 서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